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적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네. 지난주 적중률부터 보고 올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60%뭐 잘했네요. 근데 뭐 가반 이상 하는 게 좀- 어디예요, 요즘 네, 같은 시장에. 평소보다는 좀 낮죠. 네, 지난주에 좀 시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네, 장도 안 좋았고 뭐 원성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워낙 좀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좀 평소보다는 조금 저조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다른 프로그램 모니터링 했더니 네. 개장 전에 나와서 뉴프렉스 네. 이야기해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또 가게 네. 하는 그런 나무가 더 매니저님이 상한가 같죠. 네. 네, 나무가 상한가 갔는데 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60%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네. 여기 골라주는 종목 안에서 제가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제가 표본을 이렇게 넓게 보고 소개해드린 것보다 여기 이제 정해져 있는 종목 중에 분석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우리 그 매일경제 TV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오면 가장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은 이유도 맞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종목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뭔가 상승 하락을 이제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만 또 유의미한 또 분석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100%를 향해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죠.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게임 다양한 테마가 올라와 있네요. 종목은요. 오늘은 HLB가 10% 넘는 상승으로 또 한 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1위 올라와 있고요. 제주반도체, 에코프로비엠, HLB생명과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오늘 3% 하락 마감했는데 오전장만 해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빨간불을 켤 수 있었던 게 간밤에 테슬라 상승 덕이다.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오늘 장은 상승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많은 종목들이 막판에 좀 힘을 잃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이제 막 저PBR 얘기 나오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막 찾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이제 좀 끝판왕이었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 50일 신고가 경신하는 과정에서 루시드 그룹이 27% 급등했고 테슬라도 4%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판매량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본격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미국장의 전기차 종목들이 올랐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도 배터리 셀 기업들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아마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전망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다시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안겨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움직임을 네. 보이잖아요. 그나마 3월부터 FOMC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온다면 2차 전지에게는 좀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갑자기 온 세상이 저 PBR 이야기하면서 네. 예, 지금 PBR이 높은 2차 전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무서워하고 계세요. 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이 투매를 했다기보다는 네. 지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팔고 만약에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이사를 간다면 정말 최악의 악이다. 진짜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비중을 좀 덜고 조정받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또 로봇 종목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한다면 저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올릴 종목이 없었으면 막 이마트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저 PBR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좀 대변하는 이제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장이 불안하고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오프 심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 네. 그 중에서도 저 PBR 그림이 되게 좋잖아요. 순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매수해 놓으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선호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지금 저 PBR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일본 내 이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사례를 벤치마크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자존심 상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요.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권 국가죠. 네. 이 나라는 이제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일본은 압도적인 선진국 시장의 그 중에서도 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초저금리기죠. 미국이 5.5%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와중에도 일본은 제로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으로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다 보니까 그냥 저 PBR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 그다음에 토픽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독감이 걸리는 시장이에요. 네. 자금 유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아직도 지금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 PBR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 국내 증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거,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손을 봐야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정책도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거의 성장 섹터 종목들이 막바지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소위 말해서 리스크 온 심리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코프로 BM은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가 최후의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업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내일장에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주를 팔고 다른 PBR, 저 PBR 종목을 사는 거는 악 중의 악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크래프톤으로 넘어갈게요. 안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요즘 게임주 왜 이렇게 좋아요? 실적은 그닥이던데 라는 네.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 게임주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네. 몇몇 종목들이 좀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크래프톤이 압도적인 지금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4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실제로 컨센이 한 1,100억 정도니까 컨센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더 오, 실적이 좀 그렇네요. 잘 나온 거거든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게임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이제 좋았던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쪽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제 실적이 급증하지 않았을까. 혹은 또 뭐 일회성 수익이 이제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은 타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이익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을 또 50%가량 상회하면서 크래프톤이 게임주 내에서도 눈에 띄게 올라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크래프톤은 실적 덕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다른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안 좋죠. 뭐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주가를 보시더라도 그냥 땅굴을 파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52주 신저가를 지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 이제 게임 업계가 사실 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라고 봐요. 이 리니지로 대변되는 MMORPG 이제 게임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좀 부딪혔다라고 보거든요. 네. 게임들이 거의 너무 다 비슷비슷하고요. 소위 말해서 이 다중 역할 이제 수행 게임이, MMORPG 게임이 많은 게임 유저들한테는 이제 조금 지루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이제 좀 창의적인 게임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 온 디바이스 AI, 네. 그리고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때문에 XR 기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이제 폼팩터들이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폼팩터들,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게임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을 좀 소비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XR 게임이라든지 VR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비전 프로와 관련된 이제 테마에 좀 엮이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뭐 중국에서 막 규제한다 그러고, 맞아요.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뭐 규제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은 이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에 또 어울릴 만한 새로운 이제 게임의 모델을 좀 발굴하는 이런 이제 숙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좀 해결돼야만 게임 업종이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업종 안에서
좀 차별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크래프톤의 내일장의 주가는 어떨 것인지 또 네. 전략을 세워보자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업황 자체는 그리 좋지 않아요. 하지만 크래프톤은 자체적으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적도 좋습니다. 네. 업황을 믿어볼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크래프톤의 기대를 걷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요즘에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네. 저평가라는 건 그냥 모든 종목들을 다 뿌려놓고 그 안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 건 절대 바람직한 접근 전략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피어 그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종의 비슷한 업종과 비슷한 섹터 안에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업종 내에서 뭐 독보적인 어떤 이익 성장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게임 출시에 대한 의지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게임 섹터 안에서 크래프톤 정도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일장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업 의견 받았고요. 오늘도 2.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더 밀어볼 수 있고요. 다음 수상화 종목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게요. 네. 오늘 3% 가깝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 거래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좀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일단 미국발 훈풍도 있고 네. 실적 자체적으로 좋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종목이야말로 그야말로 오.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 이제 또 PBR 계산해 보시면은 높긴 해요.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론자라고 하는 이 바이오 CMO, CDMO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종목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가 아주 급격하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인데 네.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은 론자가 조금 더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론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올해 컨센이 상향 조정되자마자 주가가 14%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동행하면서 같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방금 정현 아나운서께서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몇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거든요. 일단 작년에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론자와 이 비교 우위 사실상 지금 생산 능력 공격적인 이제 또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CMO, CDMO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될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저평가 구간을 좀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다. 작년 한 해 내내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만 주가는 계속 좀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로 인해서 맞습니다. 반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좋아도 정말 너무 좋은 상황들이네요. 그렇죠. 바이오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IRA하고 거의 비슷한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몇몇 생명공학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미국은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중국 때리기가 또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도 이제 바이오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거 하원에서 지금 초안이 이제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결론은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생명공학 기업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침체됐던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굉장히 강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지금 80만 원대 수준이라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내일장 업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업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 PBR주라고 말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저평가 종목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삼성 SDI 의견은 어떨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근에 이슈가 된 저 PBR주는 업종 단으로 많이 골랐어요. 예를 들어 뭐 네. 철강, 그렇죠. 화학, 금융. 근데 그게 아니라 피어, 동종업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삼성 SDI도 저평가주 아닙니까? 그렇죠. LG엔솔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네. 중국의 CATL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면 대부분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유통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 맞아요.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었다.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들 PBR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주당 이제 북밸류를 가지고 이제 주당 순이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주가 자체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PBR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런 종목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삼성 SDI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순히 다른 기업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고평가이겠지만 동종에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CATL과 비교해봤을 때는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4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도 뭐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 연간 기준으로 한 22조 원 정도 이제 매출 창사 이래 이제 뭐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거든요. 다만 요걸 이제 그대로 또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이제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Q는 성장을 했는데 수익성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뭐 그런 구조고 특히나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완전 쇼크 수준으로 지금 다 적자 전환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터리 셀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나? 그건 자동차 기업들 있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무진장 잘 나왔잖아요. 작년에 26조 5천억을 벌었는데 부품 기업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돼요. 네. 그 흐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락 때문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 지난 시간에 제가 LNF 재고자산 평가 손실 네. 충당금 이제 인식되는 것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배터리 셀 소재 기업들한테 다 전가를 시켜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은 이제 선방을 했는데 올해는 또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올해는 이 Q뿐만 아니라 P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하고 언제 이제 이 전기차 업황이 좀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 SDI도 내일장 업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종목을 분석을 할 때 모멘텀도 봐야 되고 뭐 재료라든지 수급도 봐야 되죠. 펀더멘탈도 봐야 되는데 사실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가매도 구간까지 빠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좀 되면서 기술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SDI도 내일장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 리튬, 니켈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 그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자체 가격이 네. 떨어져서 네. 힘들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원자재, 광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 떨어지면 그렇죠. 상용화로 인해서 다시 또 이 시장이 맞습니다. 이 캐시카우를 또 그렇죠. 뒤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구조를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반값 전기차 얘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던 게 결국은 지금 시장이 도입되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절대적인 이제 비중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쌌고 특히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쓰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LFP가 이제 계속 보급되기 시작하고 또 3원계 배터리도 말씀해줬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혁신이 되면 될수록 원가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 셀 가격도 좀 인하가 된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요를 좀 촉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제 그런 저가 전기차의 어떤 경쟁 그리고 이제 점유율과 관련된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좀 예상이 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피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 이것까지도 넘겨진다면은 앞으로 전기차 상용화 속에 다시 또 이들이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열린 결말을 전해주셨어요. 전체 10가지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보시죠. 제주반도체와 현대임스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업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베스트 종목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HLB요. HLB. 네, 약간 지난주에 네. HLB에 대해서 불안정한 요인이 있지만 네. 그래도 추가 상승 열려 있다면서 목표가를 제시했고 네. 심지어 저희가 40% 넘는 주가 수익을 봤는데 네.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영상 클립 앞부분만 보고 네. 왜 HLB 왜 안 좋게만 이야기하냐. 제가 베스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강력 어부 의견을 드렸어요. 네. 무려 45% 정도 지금 수익이 났고 우리 작가님이 중간에 이게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을 해버리니까 제가 7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한다 그랬거든요. 네. 72,300원까지 지금 주가가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HLB, 리보세라닉과 이 캄렐리 주막 간암 적응증에 대한 이제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HLB 주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들 오늘 알테오젠이 장중에 강하게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아마 내일도 바이오테크 기업들 기술적인 반등이 좀 예상된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테크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 CMO, CDMO 말 그대로 이제 론자를 좀 뛰어넘는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CMO, CDMO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익이 일단 눈에 띄게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올해는 매출액 4조 원을 이제 돌파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익성까지 이제 잡았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라든지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성장 섹터의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일장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이제 목표가는 뭐 100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현재가에서 조금 아래 70 얼마였나요? 2만 원? 네, 72만 원 정도 손절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 100만 원, 조금 더 본다면 110만 원까지도 네. 가능하고 손절가 72만 원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